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시험에 빈출하는 그와 같은 관용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폈죠. 자, 이번 시간은 사람의 신체 기관과 관련된 관용구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5쪽입니다. 1번에 가슴이죠. 가슴을 앓다. 가슴앓이 있죠, 그죠?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현빈앓이, 또 이런 김태희 앓이, 이런 얘기가 많죠. 안달하여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 가슴이 못을 박다. 아픔 상처를 주다. 가슴에 손을 얹다. 양심이 건강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이런 말 하죠. 자, 그리고 가슴이 넓다, 이해심이 넓다. 저 사람 참 가슴이 넓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슴이 부풀다, 기대, 희망 등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다. 간 볼까요? 간. 우리 간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때 간은 신체기관의 간입니다. 간이 붓다, 대담해지다. 간담할 때 간간과 설계담입니다. 간담이 서늘하다, 놀라다, 간 떨어지다. 순간적으로 몹시 놀라다. 어이구 이놈아 간 떨어지겠다. 야 이놈아 애 때려주겠다 같은 표현이죠. 간이 붓다, 대담해지다. 자, 고개 볼까요? 고개를 돌리다, 외면하다. 고개를 돌리다, 외면하다. 고개를 숙이다, 승복, 아첨, 겸양의 의미가 있죠. 고개를 들다, 어떤 세력이 형세가 성하거나 활발하게 일어나다. 고개를 들다. 귀 볼까요? 귀가 가렵다. 남이 제 말을 하는 경우 귀가 가렵다. 귀가 여리다. 남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따르는 이런 사람이 귀가 여리다. 귀가 질기다.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귀가 질기다. 귀가 번쩍 뜨이다. 선뜻 마음이 내키다. 끌리다. 이런 말입니다. 귀를 씻다.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이야기 이런 것을 들은 귀를 씻다. 우리 옛날에 풍요객이었던 허유와 소부 허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상수에 흐르는 물에 귀를 씻었다. 이런 기산의 영수의 귀를 씻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귀에 못이 박이다. 계속 여러 번 들어서 싫은 느낌이 있다. 자, 얼굴이죠. 얼굴. 낯들다. 얼굴을 들다. 낯간지럽다. 어색하여 부끄럽다. 낯이 넓다. 이 말은 발이 넓다와 같이 사교적이다 하는 사람이 많다. 낯짝이 두껍다. 철면피가 되고요. 눈 볼까요? 여러분 30회 8번에 눈이 감해지다. 눈이 감해지도록 그녀는 그 일을 기다렸다. 이 말은 이제 몹시 기다리다는 표현입니다. 눈이 감해지다 한번 참고하고요. 자, 눈에 어리다. 어떤 모습이 잊히지 않고 머릿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다. 눈 감으면 떠오르는 눈에 어리는 고향의 강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눈이 높다. 정도 이상의 것만 탐내다. 언니는 눈이 높아 노처녀가 되었다. 정도 이상의 것을 탐내다. 또 안목이 높다 이런 뜻도 돼요. 그죠? 자, 눈꺼풀이 쉬우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죠. 자, 눈독 들이다. 욕심내어 눈여겨보다. 눈 딱 감다. 다른 것을 생각지 않다. 흔히 눈먼 돈이라는 표현이죠. 눈먼 돈, 임자 없는 돈, 우연히 생긴 공돈 이런 표현입니다. 자, 눈 밖에 나다. 미움을 받게 되다. 눈뿌리가 빠지게 하면 몹시 꾸지람. 북한의 얘기죠. 눈썹도 깨끗하지 않다. 아주 태연하다. 눈이 더워도 아프지 않다. 매우 귀엽다. 금지 오겹 같은 자녀들을 일컬을 때 이런 표현합니다. 눈에 밟히다. 잊히지 않고 자꾸 눈에 떠오르다. 한 번 본 대상이.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혀 처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눈에 불을 켜다. 욕심 관심을 기울이다. 자, 눈에 익다. 여러 번 보아서 익숙하다. 눈에 차다. 흡족하다. 눈에 가시. 미워서 거슬리는 사람 눈에. 자, 눈을 뜨다. 이치를 깨닫거나 어떤 무지한 상태에서 깨어나다 이런 얘기죠. 눈이 많다. 보는 사람이 많다. 눈이 무디다. 눈이 무디다. 깨닫는 힘이 약하다. 다리 볼까요? 다리를 뻗고 자다.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이런 뜻이고, 다리가 길다. 먹을 복이 있다.
뭐 먹을 때마다 오는 것을 보면 저 친구 참 다리가 길지. 롱다리 뭐 우리가 쭈쭈빵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뒤가 구리다. 약점 잘못이 있다. 뒤가 드러나다. 숨긴 일이 탄로나다. 뒤를 캐다. 엄밀히 뒷조사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뒤통수 맞다. 배신 배반을 당하다. 자, 뒷짐지다. 어떤 일에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다음에 등가죽을 벗기다. 착취. 등골이 오싹하다. 매우 놀라거나 두렵다. 등에 없다. 세력에 의지하다. 등 돌리다. 배반하거나 그와 관계를 끊다. 등 떠밀다. 이를 억지로 시키거나 부추기다. 등이 달다. 시험 문제죠. 등이 달다. 몹시 안타까워하다. 자, 머리 볼까요? 머리를 굴리다. 우리 흔히 잔머리를 굴리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다. 머리 굴리다. 머리를 들다. 세력이 겉으로 표면상 떠오르는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죠. 머리가 굳다. 기억력 따위가 무뎌지다. 자, 머리를 짜다. 어떤 그 해결책을 찾느라 애를 써서 궁리하다. 다음에 머리에 치가 나다. 의욕이나 생각이 없어지다. 자, 목구멍에 풀을 칠하다. 우리 호구지책이라는 말이 있죠. 먹고 살아가는 방책이라는 말. 호구지책. 목구멍에 풀을 칠하다. 목에 힘을 주다. 그드름을 피우거나 남을 깔보는 태도. 아나무인격인 태도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 열망하다. 우리 김재의 시에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목청을 높이다. 주장을 강하게 하다. 발벌죠. 발을 구르다. 안타까워하다. 발을 동동 굴렸다. 발이 길다. 아까 보았고요. 발길의 책이다. 여기저기 흔하게 널려 있다. 발이 넓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그죠? 아는 사람이 많다. 또 발등을 디디다.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 먼저 하다는 표현이에요. 발목 잡히다. 약점을 잡히다. 발이 묶이다. 활동할 수 없는 뭐가 되어다. 형편이 되다.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손님들이 발이 묶였다. 발바닥에 불이 일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다음에 배가 아프다. 심술이 나다. 원래 사촌이 눈을 쓰면 배가 아프잖아요. 배를 내밀다. 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 다음에 배에 기름이 오르다. 살림살이 형편이 넉넉해지다. 배가죽이 두껍다. 뻔뻔하다. 낙가죽이 두껍다고 비슷합니다. 다음에 뼈대가 있다. 문벌. 그러니까 가문이라 이런 문벌이 좋다. 뼈를 깎다. 매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뼈가 빠지다.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 뼈 빠지도록 노력하다 이런 말이 있죠. 뼈에 사무치다. 고통이나 원한이 아주 깊다. 다음 살이 끼다. 할 때 이때 살은 불길한 기운을 뜻합니다. 손이 거칠다. 이 말은 손을 거치다. 어떤 사람을 경유하다. 손을 끊다. 관계를 중단하다. 손끝이 맵다. 이 표현은 여러분 일하는 것이 야무지다 뜻도 있습니다. 아주 찬찬하게 야무지다. 또 하나 실제 타격이 매우 아프다. 아픔을 주다는 뜻도 있고 손때가 묻다. 그리고 손사래를 치다. 거절 부인해 이렇게 흔드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자, 손에 떨어지다. 소유나 지배가 되다. 다음에 손을 뻗치다. 활동 범위를 넓히다. 손을 씻다. 청산하다. 손이 크다. 이건 씀씀이가 호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숨을 돌리다. 잠시 여유를 얻다. 휴식을 취하다. 숨 돌리다. 숨이 죽다라는 말은 뭐 어떤 그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배추 같은 것 소금을 넣어서 풀 죽게 하는 것을 숨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장 보시죠. 심장을 찌르다. 핵심을 꿰뚫다. 어깨가 가볍다. 어깨가 무겁다. 어깨는 이럴 때 책임을 의미합니다. 어깨가 움츠러들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어깨를 어쓱거렸다. 뽐내고 싶은 기분. 그리고 어깨 너머로 배운다. 정규교육이 제도권의 정규교육이 아닌 방법으로 배우다. 어깨를 폈다. 행동을 서로 함께하다. 얼굴에 씌어있다. 감정 등이 얼굴에 나타나다. 얼굴에 철판 깔다. 그 얘기죠. 철면피, 후한무치. 얼굴이 뜨겁다. 부끄러운 일로 남보기 부끄럽다. 얼굴이 피다. 화색이 돌다. 엉덩이가 가볍다. 바로 자리를 뜨다. 엉덩이가 구리다.
부정이나 나쁜 일을 저지른 장본인 같다. 엉덩이가 무겁다. 모기업의 대표가 하는 말이 그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야 이런 말이 있죠. 그럴 때는 엉덩이가 무겁다와 관련되죠. 오금은 원래 무릎이 구부러지는 안쪽입니다. 오금을 받다 단단히 이르다. 자, 오금을 못 쓰다 두려워 꼼짝 못하다. 오금이 쑤시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다. 오금이 저리다. 이게 많이 쓰이죠.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 이 이를 갈다. 우리 절치부심이란 말이 있죠. 몹시 분개한 마음. 자, 이를 악물다. 이빨이 세다. 이빨은 이에 속어입니다. 비속어. 말재주가 좋다. 입김 넣다. 영향력 행사하다. 입만 살다. 말은 실속은 없고 입만, 말만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입술을 깨물다. 북받치는 감정을 힘껏 참다. 입에 발리다. 우리 흔히 립서비스 이러잖아요. 립서비스. 남의 비를 맞추려고 아부하다. 입을 맞추다. 말이 일치하도록 서로 짜다. 입을 씻다. 이익을 혼자 가로채고 모른 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이 도끼날 같다. 바른 말, 비판을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입이 무겁다. 입이 무섭다. 입이 무겁다도 있죠. 입이 무겁다는 것은 진중하니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을 입이 무겁다 그러고, 입이 무섭다는 말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는요, 여러분 얼굴의 부위에서 가장 높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자존심 이런 표현으로도 이해됩니다. 코가 꿰이다, 약점 잡히다. 코가 납작해지다, 무안을 당하다. 코가 높다, 잘난 척하다. 자, 코가 빠지다 하면은 풀이 죽었다, 기가 빠지다. 콧값을 하다, 대장보다 어젓하게 굴다. 코를 떼다, 무안 당하다. 꼭 알아두고요. 코에 걸다, 자랑 삼아 내세우다. 코 큰 소리, 잘난 체 하는 소리. 콧날이 시큰해지다, 감동하다. 우리 여러분들 해바라기 노래 있죠.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콧날이 시큰해지다. 뭔가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기 직전입니다. 자, 팔을 걷어붙이다. 어떤 일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발을 걷어붙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팔짱 끼고보다 그냥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바라만 보다. 피를 토하다. 격분. 그 다음에 피땀을 쩌다. 착취 이런 표현이죠. 피를 말리다. 몹시 괴롭히거나 애가 타게 만들다. 피를 빨다. 노동력 착취. 흡혈귀죠. 흡혈귀. 드라큘라. 피와 살이 되다. 자기 것이 되다. 완전히 소화되어. 다음 허리가 휘다. 힘에 붙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금소한 생활을 하다. 다음 혀가 굳다. 말을 잘하지 못하다. 놀라거나 당황해서 혀를 내두르다. 몹시 놀라거나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다. 다음에 혀를 놀리다. 무심코 함부로 말을 입 밖에 하다. 혀를 쳐다. 껄껄껄 하면 유감의 뜻이죠. 다음에 혹을 떼다. 혹을 붙이다 이런 말이 있죠. 혹을 떼다는 걱정을 없애다고, 혹을 붙이다 하면 걱정하는 일을 만들다 또는 생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4번, 5번 한번 볼까요? 다음 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숨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기억해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코 또는 입으로 들어마시고 내쉬는 기운은 숨의 바로 기본적인 사전적인 뜻입니다. 우리는 채소 따위 생성어 빳빳한 기운이 이렇게 풀이 빠진 것을 숨이 죽다 이런 얘기하죠. 1, 2, 3, 4는 기억의 뜻이고, 5번에 청광배추를 하루 종일 소금에 절였더니 숨이 넘어 죽었다. 물기 없이 풀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죠. 5번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용구.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답이 5번입니다. 자, 우리 속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속담. 속담과 한자 성어의 출제빈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저 속담은 우리 흔히 서민생활 속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고사와 더불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어조가 좋고 둘째 줄에 간결하며 표현이 정확하다. 잘만 쓰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글쓰기 같은 또는 논술 같을 때 관련 속담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죠. 여러분 명문장에 해당하는 조지훈의 지조론 같은 지조론 보면 차돌이 바람이 들면 백리를 날아간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차돌이 바람이 들면 지조가 단단한 사람도 뭡니까? 한번 타락하면 더욱더 타락한다. 이런 표현이죠. 자, 속담도 관용적 표현이니까 그 뜻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뜻이 안으로 갈무리 된 간접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아시고요. 한번 시험에 빈출한 속담 쭉 있네요. 기억 시옷까지 한번 볼까요? 가계기동의 입춘이다. 자, 여러분 이 가계기동의 입춘이다 하면은 격에 맞지 않다, 격식에 어울리지 않다. 원래 입춘날 쓰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입춘방이라 그래요. 입춘방. 입춘날, 입춘이 다가올 때 봄을 맞이하면서 뭐 입춘대길 이런 표현 씁니다. 입춘. 한번 볼까요? 봄을 맞아서 큰 길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건양다경, 보통 이런 말을 써요. 입춘대길 건양 다경이라. 경사경자죠. 이게 입춘방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입춘, 봄을 맞아서 큰 길한 기운이 있게 하시고, 여기 견양다경은 경사가 많이 생기고, 다경이 경사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원하는 겁니다. 자, 입춘대길 건양다경. 근데 가게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게에 걸맞은 뭐가 차림표가 붙잖아요. 그래서 자장면 얼마, 볶음밥 얼마, 중국집 같으면은 이부터야 제격이지. 이렇게 입춘방을 붙이면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속담입니다. 자, 흔히 거정문은 뭐 우리가 가만이나 이런 때를 입힌 이런 문인데 실제 대문이나 나무로 만든 대문이나 철문이 아니죠. 돌적이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마찬가지 개발의 주석 편자 같은 것도 서로 격에 맞지 않으니까 뭡니까? 바로 격식에 어울리지 않다. 가까운 무당보다 먼데 무당이 영하다. 이 표현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것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그죠? 뭐 그런 표현입니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할 지경이죠.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번 알아두고 설상가상 뒤에 소가를 보면 관련된 유사 한자 성어도 아울러 뒀으니까 함께 학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물에 돌 친다. 가물이 나는데 돌을 친다는 것은 돌을 치우는 것은 홍수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뭡니까? 후환을 대비하다는 유비무한 것 같아요. 가을에는 대부이 마누라도 나무 신차 가지고 나온다.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이니까 매우 바쁘다 이런 얘기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 가지 많은 나무는 자식을 많이 둔 부모입니다. 걱정이 끊일 날이 없죠. 자, 간 빼먹고 등 친다. 겉으로 슬슬 비위를 맞춰주는 것 같고 등을 두들겨주고 간을 속으로 빼먹는다 하면은 그게 한자어로 권상요목입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표현인데 권상 이거는 나무 위에 오르라고 권하고 뭡니까? 나무를 밑에서 흔드는 격이죠. 흔히 우리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갑산비지떡 강원도 포수는 옆에다 함흥차사 나중에 한자 성어에도 나와요. 함흥차사. 그러니까 한번 심부름 간 사람이 소식이 없습니다. 강원도 포수 말고도 지리산 포수 이런 표현도 하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돈을 벌 때는 천하게 벌더라도 사용할 때는 정성이 쓰는 것만 그것과 같이 보람있게 쓴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죠. 자, 개똥도 그 흔한 개똥도 막상 찾으려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에 쓰면 없다. 개통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여러분들 우리 그 지나친 현실주의 사고죠.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개 머루 먹듯 마구 밥이 먹어치웁니다. 개밥에도 둘이 왕따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 이게 함함하다 하면은 털이 윤기가 있고 보드랍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그 뒤에 보니까 묘항현령입니다. 묘, 고양이 묘, 항, 목항.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라면은 불필요한 탁상공론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그와 같은 회의. 곤장을 메고 매맞으러 간다. 공연한 일을 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죠. 공든 답이 무너지지 않는다. 과부는 언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저축을 많이 해둔다. 언이 서말. 호라비는 어떻습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위생적으로 옷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굴간이 명관,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겠는가?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자, 그리고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보배. 뭡니까? 쓸모있게 만들다. 실천이죠. 군 개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세심한 주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조심스러움을 뜻하죠. 군불의 밥짓기. 여러분 여기서 군불이라는 것은 원래 방을 따뜻하게 할 요량으로 집히는 불입니다. 제 기능을 다 했죠. 그죠? 방을 따뜻하게 하면 거기다가 밥도 지으니까 한 가지 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 효과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성어로 일석이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속담은 많습니다. 군불에 밥 짓기, 빼먹고 이닦기, 누이조, 빼먹고 이닦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또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것은 일석이조의 뜻과 관련이 되지만 가령 누이 좋고 매부 좋고는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는 양자가 다 만족하다. 양자가 다 좋다라는 뜻이니까 그 미세한 차이 조금 구분하시고. 자, 굳은 땅에 물이 고이는 법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뺍니다. 그게 죽이기 전도되었죠.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키고요. 제구실을 다 할 때입니다. 궁둥이에서 비파 소리 삐죽삐죽 난다. 매우 바쁘죠. 바쁘게 돌아다닌. 귀가 보배라 귀 막고 방울 도둑질한다. 나중에 거기다 적어놓아서 여긴 빠져있는데 어미도령입니다. 엄말 때 이도령. 글쎄요. 엄자. 그럼 나중에 공부 같이 할 거예요. 귀. 도가 훔칠 돕니다. 령이 방울령자. 어미도령. 이게 어미도령은 이게 엄자가 가릴 엄입니다. 귀를 막고 귀를 가리고 뭐하다 방울을 훔치다 이런. 그래서 얼핏 보면은 제 귀에 안 들리면 남에게도 안 들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음 이런 뜻이 어미도령. 귀 막고 방울 도둑질한다. 흔히 얕은 꾀라고 이해 많이 됩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이 말은 뭐 여기 신나라는 벽실을 뜻합니다. 이치에 닿지 않은 엉뚱한 말이죠.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 이때 기름 먹이다 하면 뇌물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꽝 구워 먹은 자리에 흔적이 없다. 꽝 대신 닭. 적당한 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죠.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자기는 잘못 가르치면서 제자들은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루 건너 배 타기 순서가 바뀌었죠. 망근 쓰고 세수하기 순서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나 먹자니 싫고 개주자니 아깝다.
이 표현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여러분 한자성어이기도 한데요. 잘 보시면은 이 닭개죠. 닭개. 그리고 이 륵이 뭐냐 하면 갈비륵입니다. 닭개, 갈비륵. 그래서 우리 계륵이라고 하는 한자어죠. 계륵. 계륵은 말 그대로 풀었으면 뭐죠? 닭갈비 아닙니까? 닭갈비. 그리고 삼국지에 조조와 얽힌 얘기입니다. 조조. 닭갈비는 닭갈비 살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자니 너무 분량이 적고 남주자니 아까울 때 그를 이용했습니다. 내가 먹기엔 너무 작고 남주자니 아깝고 이럴 때 계륵 이런 표현을 쓰죠. 삼국지 조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먹자니 싫고 개존이 아깝다 이런 표현이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나중난 불이 우뚝하다. 청출어람 후생가외 알아두시고요. 남의 잔치에 감 내놓아라 배 내놓아라. 간섭이 심하죠. 간섭이 심하고 나섭니다. 남의 집 제사에 절하기. 그래서 이 헛수고예요.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 헛수고죠. 가끔 가다 보면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조문을 갈 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신부 쪽에 부조를 해야 하는데 신랑 쪽에 주고 왔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연결이 닿죠. 자, 내리사랑은 있어도 취사랑은 없다라고요. 내 밥 먹은 개가 내 발 뒤축을 문다. 배은 망덕이죠. 내 배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고 한다. 자기 본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수 먹고 갈비 트림한다. 허세입니다. 냉수 마시고 갈비 먹은 거 그냥 고기 트림을 한다. 남 보러 가는 얘기죠. 노루피하니 범이 온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산 넘어 산 이런 말이 있죠. 자, 누워서 떡 먹기 아주 쉬운 것을 말하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서로 다 이롭다. 눈 가리고 아웅 얕은 깨로 남을 속이다는 표현도 있고 임시방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눈먼 말 원앙소리 따라간다. 그게 비판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따라갑니다. 눈치가 빠르면 저리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눈치 잘 보아라. 늙으면 아이 된다.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늙은 말이 콩도 달란다. 이 표현은 욕심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욕심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 이것과 좀 전에 제가 시조론에 얘기했죠. 차돌 얘기했습니다. 차돌에 바람이 들면 백리를 날아간다와 뜻이 조금 통해요. 차돌에 바람이 들면 백리를 날아간다와 뜻이 조금 통한다. 자, 닭 쏘버듯 소닭버듯 관심 두지 않다. 닭 잡아먹고 나쁜 짓을 해쳐 오리발 내밀기 다른 것으로 변명합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다 어쩔 도리가 없죠.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 그러니까 근시한 저 태도예요. 먼 앞날을 보지 못하고 대감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은 데는 간다. 이럴 때 말이야. 여러분 여기 속담 공부할 때 말이죠. 속담. 지금 속담 쭉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그죠? 아주 생소한 속담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배경 지식 이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일반 상식. 여기다 기초해서 그 어휘의 연상과 그 어휘의 관계에 따른 연상과 유추를 적절히 하면 연결이 닿습니다. 물론 배경 지식과 유추 연상이어도 충분히 그 단어에 대한 그 속담 속에 있는 단어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감과 대감집 말 차이 아닙니까? 행위가 각각 다른데 대감은 권력을 뜻합니다. 재상해도 되고. 그래서 대감 죽은 데는 가지 않죠. 그 말은 권력자가 죽으면 권력 소멸이므로 내가 문상을 가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감집 말이 죽었다면 대감 권력은 살아있고 그 집의 소유물이 죽었죠. 따라서 그때 문상을 가는 것은 아부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 일에 따라서 아주 비정한 인심을 뜻하죠. 그래서 염량세태, 토사구팽,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의 인심을 얘기할 때, 비정한 인심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조금 될 거예요. 자, 대추나무에 연 걸리다. 대추나무에 연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빚이 많다는 얘기예요. 도둑에게 열쇠 주다. 믿지 못할 사람을 믿다. 도둑이 매를 들다. 이건 적반하장이라 그럽니다. 적반하장. 잘못한 놈이 도리어 기세 등등하게 큰 소리 뻥뻥 치죠. 도둑이 제발저리다. 도둑질은 내가 하고 오라는 오랏줄이 죄인을 묶는 줄이 준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익은 내가 차지하고 벌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에요. 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일의 순서도 해당하지만 니은처럼 일석이조에도 해당합니다. 돈 떨어지자 입만 난다. 돈이 있으면 이건 물질 만능주의죠. 개도 멍첨지라는 벼슬을 받는다. 요즘 우리 현대가 너무 지나치게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런 게 이미 보편화된 상식처럼 읽히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돈으로 얘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 정도를 어떻게 잴 수가 없으니까 문제죠.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매우 중요하죠. 돈에 대한 생각은. 자,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 됐고 때로 주고 말로 받다. 두더지 혼인하면 분수 넘치는 엉뚱한 희망. 재분수를 알아라. 이런 격언도 되겠습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재수가 참 없죠. 여러분, 거기 한자 속담에 보면 궁인, 지사, 어려운 사람의 일은 번역파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참 해도 안 되는 경우 있죠. 공인지사, 번역파비 이렇게 읽습니다. 드나드는 괴가 껑을 논다. 노력입니다. 그죠? 부지런히 노력해야 뭐라도 습득물, 그러니까 뭔가 돈을 물어올 거 아닙니까? 등겨 먹던 개가 말경에는 쇠를 먹는다. 나쁜 짓을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익숙해지면 대담해지죠. 등잔 밑이 어둡다. 등하불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등치고 간내 먹는다. 아까 얘기 드린 부분. 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시누이는 이 전략이 뛰어나요. 그래서 막 이 타격하는 며느리보다 엄마 때리면 어떡해? 언니 피해요. 엄마 그러지 마. 이렇게 말리면 엄마의 성을 잠정적으로 더욱더 돋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라 그러면서 막 진짜로 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떡 번 김에 제사 지낸다. 여러분 우연히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웠다. 떡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한번 참고하고요. 뚝배기보다 장맛, 겉모양은 보잘것없지만 내용은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마음을 바르게, 바를 정장,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천지신명이 도움을 준다. 북두칠성이 굽어보신다. 마파람의 개는 감추듯 음식을 급히 먹는 행동을 뜻합니다. 말 갈 때 소간다. 말과 소는 속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 가는 곳에 말이 도달하는 것, 소도 갈 수 있다면 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의 속력에 해당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노력해야 됨의 중요성. 말꼬리에 파리가 천리간다. 남의 세력에 붙어간다. 우리 흔히 묻어간다 이런 표현하죠.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집안에 여러 말이 많으면 살림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연결하고 말 죽은데 어이 채장수. 원래 말꼬리나 말갈기를 말총이라 그러잖아요. 이걸로 이제 채를 원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 죽으면 그 집엔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못할 망정 채장수만 모여든다는 말은 남의 불행은 아랑곳 없이 자기 이익만 채우려 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망근 쓰고 세수하다. 세수하고 망근을 써야겠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두각을 나타내는 훌륭한 사람이 원래 비난을 많이 받죠.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또 강직한 사람이 남의 공격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르게도 설만 가면 된다. 이 결과론적인 사고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먹구멍이 포도청 먹고 살기 위해서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물 건너온 범은 아주 용맹하고 날쌔입니다. 호랑이 얘기죠. 근데 물을 건너왔기 때문에 지쳤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기운이 한풀 꺾인 사람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우측에 201쪽 볼까요? 미꾸라지 모래에 쑤신다. 미꾸라지가 물속에서 모래 쑤시고 들어가면 어디로 숨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흔적이 없다. 꽝 구워 먹은 그 꽝 구워 먹은 자리와 유사해요. 바늘 가는데 실가고요. 바람 부는 날 가루 팔러 가면 가루가 다 날릴 것 아니겠어요? 알맞은 괴가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때 말은 말씀원에 해당합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짐 이런 얘기. 그 안에 한자 속담을 보면은 우리 보면 무족지언 할 때 말씀원이잖아. 무업설무 족지언 뭐다? 바로 발 없는 말 언어 랭귀지 이게 비유천리 천리를 날아간다. 소문이 급속히 퍼짐. 밥풀 물고 새 새끼 버리면 아주 쉽게 새들을 이렇게 유인할 수 있죠. 아주 쉽다 이런 뜻입니다. 밥 하나리 귀신열을 쫓는다. 밥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사 못 하시고 밥을 못 드신 분들은 앞으로 꼭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100 정도 맞들면 낫고 협력이죠. 뱀을 그리고 발까지 단다. 이건 뭐라 그러죠? 사족이라 그러죠. 사족. 원래 화사첨족인데 사족 이렇게 씁니다. 뱀사자에 발족자. 사족 달지 마라. 불필요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손해보죠. 원래 뱀발이 없지 않습니까? 뱀은 이렇게 비늘로 이렇게 섰다 굽혔다 하면서 비늘로 가는 동물이죠. 뱀발이 없는데 뱀발을 달아서 오히려 못쓰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범도 새끼 둔 고를 두남둔다 뜻 봤죠? 두둔하다 이런 뜻. 범을 보니 무섭고 범 가죽을 보니 탐난다. 노력은 하기 싫고 그 이득은 어때요? 바로 챙기고 싶은. 우리 수험생 중에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합격한 사람의 그와 같은 혜택은 받고 싶어하고 이런 심리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조금 노력이 필요하죠. 그만한. 벙거지 시올 만지는 소리 애매하고 모호해서 알 수 없는 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그 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하다는 표현이고 보채는 아이 밥 한 술 더 줍니다. 졸음에 서두르는 사람에게 열심히 구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준다. 봄꽝이 재오름에 죽는다. 나 여기 있수 나 잡소 이런 말이죠. 그죠? 꺽꺽 하는 꽝소리. 그러니까 우리 포수들이 저기 꽝이 있구나. 자기가 있는 곳을 신호로 보내주죠. 제 허물을 제가 드러냅니다. 봉사 단청 구경. 봉사는 눈이 먼 사람이죠. 단청은 왜 절 같은데 이런 전통 양식에 보면 아주 형형색색으로 무늬를 낸 문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 단청 구경이란 말은 참된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봉사 문고리 잡기. 눈먼 봉사가 요행이 문고리를 잡았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요행수로 어떤 일을 이룬 경우 그 소 뒷발로 쥐잡았다 이런 표현과도 유사합니다. 그 뒷발로 소 뒷발로 쥐를 잡다라는 표현도 유사하다라는 것 참고해 두시면서 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차죠. 집어넣어야 차다. 힘을 반드시 들여야 한다. 부모가 반팔자.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칼로 물베어봐야 다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화합하기가 쉽다. 부자 하나가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 이렇게 부자 하나 만들기가 어려워요. 많은 희생이 따른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겠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또는 실력 없는 사람이 겉으로 떠들어댄다. 자, 뺨을 맞아도 은가락 찍힌 손. 이때 은가락 찍힌 손 밑줄. 권위 있고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욕을 들어먹더라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욕 들어먹기는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명망 있는 사람으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싶다 이런 표현의 얘기예요. 사자밥은 이 저승사자 올 때 그 귀신 오라고 대접하는 밥입니다.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다가 숙주나물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을 떼어다가 문 앞에 두는 그런 풍습, 이것도 일종의 사자밥이에요. 사자밥을 목에 매달고 다닌다. 위험한 처지. 산까마귀가 절이 산이 있으니까 염불한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니.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혀 양금택목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법입니다.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이 여러분들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래와 새우의 비유는 고래는 강대국, 새우는 약소국, 사람으로 견줘도 되겠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은 강자의 싸움에 약자가 피해를 보는 반면에 지금처럼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니까 약자들의 싸움에 강자가 피해를 보는 게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소발 막대, 긴 막대를 막 이렇게 흔들어도 걸릴 것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살림을 뜻합니다. 서울이 낭이라 서울 인심이 야박하다.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자기 문제임은 모르고 다른 곳에 핑계만 댄다란 표현. 선물 맞은 호랑이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고, 자, 다음에 소경개천 나무란다. 자기 과실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만 원망하다는 얘기.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 소문난 잔치에 가보니까 먹을 것 없다는 말은 소문이 실제 평판과 그 실제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망양보례란 표현이 있어요. 소를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미 지나간 뒤늦은 후회를 뜻합니다. 소 죽은 귀신, 우리 그 소심줄 이런 말이 하죠. 끈질기다. 손톱 밑에 가시, 매우 고통스럽고 성각시다. 늘 마음에 꺼림칙하게 걸리는 일을 뜻하죠. 솔개도 오래면 꽁을 잡는다. 노력해야 됩니다. 오랫동안의 지식과 식견의 중요함이죠. 자, 솔 심어 종자라. 사실 시저가 돼서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다 이런 표현. 쇠털같이 많다. 쇠털, 소의 털입니다. 소 한 마리 털럭이 많겠죠. 쇠털같이 많다. 다음에 새, 버드는 가볍답니다. 새털처럼 가볍다. 쇠는 소털, 아주 많은 분량이라 이런 표현이죠. 자, 수릭자체장수 간다. 안성맞춤.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 뛴다. 줏대 없이 따라함. 시루에 물 퍼붓게 아무리 공을 들여도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씨앗 싸움의 요강장수. 이럴 때 씨앗은 남편의 첩. 그러니까 정실 부인과 첩 간의 싸움에서 막 던지고 이러니까 요강장수가 이득을 봅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모른다. 우리가 한자성어로 고기 잡을 어부질이라 그래요. 어부질이. 조개와 도요새가 싸우다가 어부가 둘을 다 취득해 갔다. 여기 고기어가 아닙니다. 고기 잡을 제3자가 이익 보는 경우를 두고 이런 속담도 있고 이런 한자성어도 있으니까 유사한 뜻으로 연결지어 놓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씨앗을 보면, 첩을 보면 길가에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 그러니까 첩을 보게 되면 정실부인이 좋아할 이유가 없죠.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릅니다. 한번 참고하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죠. 나쁜 일은 말리고 좋은 일은 권해야 하다. 산개 비지떡.
어떤 물건이든지 값이 싼 것은 품질도 떨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속담 한 반쯤 했는데요. 뒤에 6, 7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속담과 한자성의 연결이 잘못된 것. 나중남불이 우뚝하다 청출어람 후생가회 후발주자가 더 뛰어난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탁상공론 또는 묘항현령입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말을 타면 원래 경마는 견마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말고비를 뜻합니다. 말을 딱 타보고 말고비를 당기고 싶으니까 욕심을 뜻해요. 그런데 주마가편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박차라는 표현으로 이해했죠. 박차 주마가편. 어떤 일을 함에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게 주마가편이에요. 전혀 맞지 않죠. 3번이 답입니다. 꼭뒤에 꼭뒤는 뒤통수의 중간에 분물이 발 뒤꿈치까지 이른다. 일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사필귀정. 지금 선택지 4번의 한자성어는 사필귀정입니다. 자, 뜻이 유사하고요. 5번에 대감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은 데는 간다. 염량 세태 또는 감탄 고토 또는 토사 구팽과 어울리는 표현이니까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2형부터 계속 이어가십시다.